또다시 아침이다. 습관만 바꿔도 정리가 참 쉬울 텐데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 같다.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을 켜놓고 아침 아이들 등원을 시키면 청소부터 시작한다. 목표 시간은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시간으로 충분하다. 책을 읽다가 발견한 문구가 있다. 누구나 저마다 살림이 콘셉트가 있겠지만 나의 경우는 체크인한 호텔방이다. 퇴근 후 돌아온 집이 체크인한 호텔방처럼 아무런 생활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글귀가 참 와닿았다. 가족 모두가 노력해주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다. 남편에게도 맥주 먹고 씻어서 재활용통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몇 년 동안 부탁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점점 잔소리가 쌓여가는 이유다. 아침 등원 후 분명 호텔 체크인한 집처럼 깨끗하게 유지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집이 이렇다. 정말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아이들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밥을 먹고 집에서 숙제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어느 날 학교 후 책 읽기 외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참 편하고 즐거워 보였다. 아이들은 놀면서 커야 하는데 즐겁게 노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 왜 내 마음이 더 무겁고 미안해질까? 초등 시절의 좋은 기억들, 앞으로의 삶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 사교육 다 끊고 엄마표로 공부해볼까 싶다가도 예쁘게 시작했던 내 목소리는 점점 목청이 높아진다. 문제집 한 장, 책 한 장 넘기는데도 정말 많은 고뇌가 따른다. 결국은 학원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한 달 나의 용돈은 10만 원. 용돈 쓸 일은 지인 만나서 지출하는 것이 전부다. 심지어 10만 원을 못 쓸 때도 많다. 남편 용돈은 밥값 포함해서 45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있다. 순수 개인 용돈은 25만 원이다. 사회생활하니 적은 돈 같지만 월급에서 남편 용돈과 카드값을 이체하고 나면 잔고가 휑해진다. 요즘은 당근 알바도 일거리가 없어서 5월 한 달은 계속 놀았다. 6월은 10만 원이 월급도 없다. 대신 5월 소득신고를 했더니 39만 원이 환급을 해준다고 한다. 삶이 참 묘하다. 잃으면 다른 곳에서 채워지고 얻으면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다. 어느 날 다이소에서 5천 원짜리 화장품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치과 치료가 50만 원 견적이 나왔다고 한다. 허무하고 허탈했지만 이 또한 주식 수익으로 메꿔졌다. 초등 1학년인 둘째는 아직도 밥을 먹여준다. 사람들 있을 때는 창피한 것을 알아서 스스로 먹지만 집에 있을 때는 사실 내가 속이 터져서 먹여주는 것이 크다. 밥을 차려놓으면 1시간 이상 밥이 반은 그대로 남아있고 반찬도 그대로다. 스스로 먹는 연습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는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전에서는 힘들다. 이 또한 언젠가는 그리운 추억이 되겠지. 20살이 되어서도 밥을 먹여주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 순간들도 다시 오지 않을 시기니 힘듦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인이 꽃꽂이 수업을 하고 남은 꽃이 많다며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줬다. 43년 살면서 꽃다발 선물 받아본 일은 손에 꼽는다. 많은 지인들 중 나를 기억해줘서 참 고마웠다. 어릴 때는 꽃이 돈 주고 사기에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가 든 지금은 꽃 선물이 참 좋다. 오랜만에 동생을 만났다. 먹다가 돌 같은 것이 씹혀져서 뱉어보니 그것은 바로 나의 금리빨. 며칠 전 남편 금리빨이 빠져서 씌우는 비용이 50만 원 들었었는데 이달에 100만 원이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니 멘붕이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동네 치과. 원장 선생님께서 연세가 있으신데 과잉 진료 없이 금리발을 강력하게 붙여주셨다. 진료비도 5,800원이다. 이빨이 썩기는 했으나 버틸 수는 있다고 하셨다. 요즘 과잉 진료가 많은데 좋은 분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정신없는 하루다. 돈을 벌었으니 쏴야지. 조카들이랑 저녁에 가족끼리 삼겹 파티하라고 삼겹살 2근 선물해줬다. 한 근 조금 넘게 23,000원이면 비싸긴 하네. 46,000원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3근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요즘 나는 소도몰이라는 공구 가게를 이용해 식비 전략을 하고 있다. 검색해서 비교해보면 확실히 최저가이고 동네에서 대면으로 하는 장사이다 보니 과일, 고기, 생필품 등 상품이 맛이나 질이 좋다. 공구 상품이 오픈톡에 올라오면 전화 뒷자리와 상품명을 남기고 입고 날짜에 찾아가는 방식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가계부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교동 돼지국밥도 소도몰에서는 3,300원, 쿠팡에서는 5,120원이다. 가끔 시켜먹는 훌랄라 치킨. 포장 픽업하면 1,000원 할인이라 받아왔다. 생각해보면 전략을 위해서는 걷기가 필수인 것 같다. 전략은 건강까지 챙겨준다. 아들만 둘이라 아이들 방 정리가 참 힘들다. 첫째에게 동의를 얻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비워낼 때마다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아이들 장난감은 정말 비싼 거 다 필요 없다. 1,000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일주일이면 많이 가지고 논 거다. 첫째가 또 서프라이즈 편지를 써줬다. 아이들은 나의 세심한 행동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매 순간 관찰하고 있었다. 가끔 이혼 숙녀를 보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과거를 성인이 되어서도 아픔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행동, 말투에 더 조심스러워졌다. 분명한 것은 어른들도 그렇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10번 잘했던 것보다 한 번 상처받은 것들을 더 잘 기억한다. 나의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들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음식을 포장했는데 김치를 많이 주셨다. 김치 득템이다. 25년 6월 3일 선거날 아침이다. 있는 반찬 꺼내서 차리는 일도 참 쉽지는 않다. 선거를 하고 성수동을 가기로 했다. 남편은 집돌이고 나는 자꾸 핫플레이스로 가고 싶다. 성수동에는 젊고 예쁜 사람들이 참 많아서 나도 젊은 에너지를 얻고 온 느낌이다. 옷 구경 5분도 안 했는데 아이들은 엄마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칭얼댄다. 그렇지. 아이들은 이런 곳이 재미없겠지. 인형 뽑기 가게에 들어가서야 활짝 웃는 아이들이다. 나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든 걸까? 젊은 사람들을 보며 나이 좋았던 과거 시절을 떠올려 본다. 누구에게나 오는 젊은 시절. 인생에 단 한 번만 누릴 수 있는 20대는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귀한 특권이다. 가장 예쁘고 멋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꿈을 찾아 도전하고 갈망할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그 시기는 너무나 금방 지나가 버렸다.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 더 도전해 볼 것을, 더 공부해 볼 것을, 더 배워 볼 것을. 이제는 스키조차 관절 다칠까봐 용기조차 낼 수 없다. 젊음은 인생의 봄날이다.